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퇴화. 장염은 소화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이유진 원장입니다. 요즘은 못 먹어서 오는 병보다 많이 먹어서 오는 병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인데요. 당뇨가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한국 사람은 평균 수명이 83세인데요. 하루에 3끼를 먹는다고 했을 때 평생 동안 8만 번 이상의 식사를 합니다. 무게로는 3만 5천 킬로에 해당합니다. 내가 지금 먹는 음식이 나의 미래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먹는 것이 병이 생기느냐, 건강하게 사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해로운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몸속에 면역 염증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는데요. 결국 당뇨와 같은 성인병이 생기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은 당뇨와 면역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뇨와 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 학자는요, 지금은 유전자의 혼동시대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인류가 지구에 나타난 지 200만 년이 넘었는데요. 지금처럼 몸속의 혈당을 빠른 시간에 올리는 상황은 얼마 안 되었다는 겁니다. 단 음식이 풍부했던 역사는 최근 40년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200만 년을 하루 24시간으로 잡으면 40년은 1.7초밖에 안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하루로 잡으면 최근 40년은 1.7초에 해당하는데요. 유전자는 그동안 인류가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힘들었었는데 갑자기 빠른 시간에 혈당을 올리는 음식들의 습격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유전자는 먹을 것만 있으면 섭취해서 체지방으로 저장을 해야 굶주릴 때, 못 먹을 때 다시 에너지로 생명을 유지하도록 적응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먹을 것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만 하면 혈당을 위로 뻥뻥 올리는 이상한 음식들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은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데요. 먹고 사는데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힘들게 일하고 너무 피곤한데,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하고 짜증이 나는데 친구하고 집에 와서 편안하게 소주에 삼겹살에 치킨에 맥주 이렇게 마시면서 같이 수다도 떨고 좋아하는 드라마도 같이 보면서 웃는 것이 소확행입니다. 문제는 한의사가 나와서 건강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고 술 먹지 말라고 그러고 단 음식, 단 음료 먹지 말라고 하니까 한의사는 소확행의 적일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도 안 가고요. 우리 어머니 시대까지만 가도 단 음식, 단 음료를 찾아보기 힘들었는데요. 저는 어머니께 간혹 보릿고개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먹을 것도 없어서 산에 가서 나무 껍질 벗기고 풀을 뜯어서 죽을 끓여 먹는 분들이 있었다는 말씀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한국의 당뇨 환자는 500만 명에 해당합니다. 당뇨 전 단계를 내닦는 장애라고 하는데요. 정상은 아니고 당뇨도 아니고 당뇨병이 생기기 전 단계를 내닦는 장애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당 대사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내당능 장애까지 합치면
한국의 당뇨 증상을 가진 분은 1000만 명에 해당하는데요. 1930년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30세였습니다. 2020년도 현재 평균 수명은 83세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당뇨와 같은 성인병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단 음식, 단 음료를 땡기게 하는 것이 스트레스라서 그런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부신피질 호르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반복적으로 많이 분비되면 근육단백질을 분해하고 혈중에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의 문제는 단 것을 당기게 하는 겁니다. 신경 쓰고 화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단 것을 먹게 되는데요. 당의 소모가 많아지면서 당이 떨어지면서 단 것을 먹고 싶어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함, 편안함의 호르몬은 줄어들고요. 렙틴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도 줄어드는데요. 반대로 뇌에 있는 시상하부의 식욕중추는 항진이 됩니다. 술, 담배, 단 과자, 빵, 아이스크림, 피자, 단음료,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인스턴트 음식, 삼겹살, 달콤한 사탕 등을 먹으면 혈당은 바로 올라갑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뇌 속에서는 행복감, 쾌락을 느끼게 되는데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식욕을 부르는 것도 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과로를 하고 나면 당이 떨어져서 누구나 과식, 폭식, 단 음식을 먹고 싶어집니다. 자연 음식은요, 혈당을 빨리 올릴 수가 없는데요. 설탕이 많은 인스턴트 음식, 트랜스 지방이 많은 패스트푸드는 먹으면 30분 만에, 1시간 만에 혈당을 쭉쭉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몸속에서는 비상이 걸리는데요.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몸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인슐린을 급하게 많이 분비시키는데요.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 속에서 바로바로 빨리빨리 세포 안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1시간, 2시간만 지나도요, 혈당은 다시 쭉쭉 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혈당이 올라왔다가 1시간 만에 다시 내려가는 롤러코스터의 현상이 나타나면 몸의 기능은 점점 망가지게 되는데요. 감정 기복도 같이 일어납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기분 좋아지고 혈당이 뚝 떨어지면 반대로 짜증이 나는데요. 단 것을 다시 찾는 이유가 됩니다. 과자 한 봉지 다 먹고 조금 지나서 나도 모르게 다시 단 것을 찾는 이유가 됩니다. 이런 반복은 몸속의 면역염증 반응을 무수히 많이 일으킵니다. 면역염증 물질들은 몸의 세포를 서서히 파괴하고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데요. 이런 과정을 면역학에서는 대사염증이라고 합니다. 세포벽에는 인슐린에 대한 리셉터가 있는데요. 인슐린이 열쇠처럼 세포벽에 자물쇠 구멍을 열어주면 세포벽의 채널이 열리면서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인공식품들이 세포벽에 자물쇠 구멍인 인슐린 리셉터를 심해도 너무 심하게 자주 사용케 하다 보니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너무 사용해서 자물쇠 구멍이 헐거워진 것과 같은데요. 내당능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포벽이 인슐린 자극에 반응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피 속의 혈당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게 됩니다. 스트레스, 과로, 만성 피로, 우울증, 폭식, 과식, 야식, 단음식, 단음료, 패스트푸드, 설탕, 중독증 등이 내당능 장애, 당뇨의 원인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몸속에는 면역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인터루킨 1, 인터루킨 6와 같은 면역 물질이 분비되면서 몸의 세포 구석구석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결과는
췌장, 간, 심장, 혈관 내피, 신장, 뇌 등의 만성염증과 기능 저하를 발생시킵니다. 면역염증 물질이 오랫동안 반복해서 췌장의 베타세포의 염증을 일으키면 인슐린 분비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셀이 기능 저하에 빠지게 됩니다. 인슐린이 줄어들고 세포에서는 혈당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혈액 속의 당 수치는 올라가게 되는데요. 당뇨가 시작되는 겁니다. 당뇨는 소변으로 당이 나온다는 의미인데요. 혈액 속의 당을 세포가 받아들여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소변으로 당이 샌다는 겁니다. 돈 들여서 기분 좋게 사 먹었는데 세포에서 에너지로 사용 못하고 피 속에 있다가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온다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것이 당뇨의 현실입니다. 당뇨가 생기면 다음, 다식, 다뇨의 세 가지 증상이 일어나는데요. 물을 자주 마시게 되고요. 음식이 자주 땡기고요. 소변을 자주 많이 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피 속에 당이 너무 많아 끈적끈적해진 혈액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물을 자주 찾게 되고 세포 안으로 당이 잘 들어오지 못해서 에너지 생성이 잘 안 되니까 음식을 또 찾게 되고요. 혈액의 끈적한 당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당뇨의 중요한 증상은 짜증과 신경질, 감정 기복, 만성 피로, 우울감인데요. 혈당이 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화가 났다가 짜증이 났다가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데요. 음식을 먹으면 다시 편해집니다. 한 끼라도 굶으면 피곤해하고 기운 없어하고 서 있는 것도 힘들어하고 진땀이 나서 배고픔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요. 항상 피곤해하고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저도 37살에 당뇨가 와서 이런 증상을 경험했었는데요. 3년 후에 완치가 돼서 40세부터 지금까지는 13년 동안 당뇨 증상 없이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뇨의 특징은 혈액 속에 혈당이 높아져서 혈액이 끈적끈적한 건데요. 인터루킨 1, 인터루킨 6 같은 면역 염증 물질이 많이 분비되는 이유가 되고 많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눈의 망막에 이상이 생기는 망막병증, 신장에 이상이 생기는 신장변증, 신경에 이상이 생기는 신경병증,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심장병,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는 말초혈관 질환, 당뇨병성 족부궤양 등의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당뇨 환자 4명 중 1명은 당뇨병성 족부궤양에 걸리는데요. 사망률이 높은 편입니다. 혈액의 끈적거림으로 심장에 멀리 떨어져 있는 발까지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다리의 말초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면서 발에 염증과 괴사가 발생합니다. 당뇨병성 족부궤양은 상처가 나면 세균이 침입해서 폐혈증에 걸릴 위험이 높은데요. 온몸에 심한 염증 반응으로 장기 손상, 뇌 손상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혼수, 폐렴, 호흡곤란 등의 문제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암과 비교하면요. 폐암, 췌장암에 이어서 사망률이 3위에 해당하고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보다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당뇨병성 족부궤양이 심해지면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수술 후 환자가 5년 내 사망할 확률은 68%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족부 절단의 1위는 당뇨병성 족부궤양입니다. 당뇨병성 족부궤양이 있으면 심장과 콩팥에도 병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평소에 적극적인 예방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하시고요. 양말을 평소 신으시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마사지,
족욕 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이 발에 피부색이 변하거나 발이 붓거나 감각이 떨어지고 냉증, 경련, 분비물, 악취 등이 생기면 당뇨병성 족부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예방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당뇨에 걸린 후 5년이 지나면 당뇨병성 망막변증이 시작되는데요. 15년이 지나면 80~90%는 당뇨병성 망막변성에 걸리게 됩니다. 눈 안에 미세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서 망막에 손상이 오면서 생기는데요. 실명이 되는 3대 질환 중 하나가 당뇨병성 망막변성입니다. 나머지는 황반변성, 녹내장이 있습니다. 현재 27만 명 이상이 당뇨병성 망막변성 환자인데요. 눈의 시력이 떨어지면 당뇨 환자분들은 꼭 예방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눈의 혈관이 막히는 경우 망막혈관 회색증이 발생하는데요. 눈 중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당뇨가 있으면서 고혈압이 있는 경우 눈에 문제가 많이 오는데요. 안구 출혈로 눈 밖으로 피 눈물처럼 출혈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운동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의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발생하는데요. 당뇨 환자의 60%가 겪게 됩니다. 팔다리부터 시작해서 몸의 중심부로 진행되는데요. 감각이 떨어지고 마비감도 생기고 저리고 아프고 화끈거리는 통증도 발생합니다. 자율신경까지 침범하면 변비, 설사, 위장운동, 기능저하, 기립성 저혈압 등이 나타납니다. 당뇨병성 신장질환은 콩팥 안에 미세혈관이 막히면서 단백뇨가 발생하고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되는데요. 당뇨 환자의 30%에서 발생합니다. 당뇨 걸린 지 10년이 지나면 당뇨병성 신장질환은 시작되는데요. 당뇨 환자의 1% 정도는 만성 신장 부전으로 투석을 받게 됩니다. 당뇨병은 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나누는데요. 1형 당뇨는 자가면역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몸의 면역세포가 췌장세포를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인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파괴하면서 발생하는데요. 당뇨 환자의 1~20%가 1형 당뇨에 해당합니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경우가 많고요. 어릴 때부터 당뇨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병은 예방이 중요한데요. 당뇨는 내당능 장애가 있을 때 예방치료를 하시면 좋습니다. 정상과 당뇨 사이에 당뇨 전 단계를 내당능 장애라고 하는데요. 식후 2시간 혈당이 140에서 199 사이에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음식이 자꾸 땡기고 소변을 자주 많이 보고 피곤해지고 짜증도 많이 나고 식사를 안 하면 어지럽고 진땀이 난다면 혈당을 꼭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는 몸속에 많은 면역염증을 일으켜서 합병증을 만들기 때문에 항상 미리 관리하시고 조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당뇨와 면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평소에 야식, 과식, 폭식, 단음료, 단음식, 과음 등을 조심하시면 당뇨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뇨병에 도움이 되는 음식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음식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혈당 지수를 참고해서 음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지수는요, 포도당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수치로 100으로 이제 기준을 정하고요.
나머지 음식을 먹었을 때 나온 혈당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혈당 지수가 55 이하는 낮은 혈당 지수고요. 56에서 69 사이는 보통의 혈당 지수고요. 70 이상은 높은 혈당 지수에 해당하는데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낮은 혈당 지수의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은 109, 쌀밥은 92, 식빵은 91, 초콜릿이 91, 떡은 85, 라면 83, 딸기잼 82, 옥수수 75, 팝콘은 72로 높은 혈당 지수에 해당하니까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좋지 않고요. 카스테라는 69, 보리밥이 66, 파인애플 66, 파스타 65, 아이스크림은 63이니까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는 55, 메밀국수는 54, 바나나는 52, 잡곡밥은 50, 통밀빵은 50, 포도 46, 복숭아 41, 감 37, 사과 36, 배 32, 귤 33, 오렌지 31, 치즈 31, 토마토 30, 딸기 29로 낮은 혈당 지수에 해당하니까 이런 음식들은 당뇨병이 있는 분도 드셔도 괜찮습니다. 육류하고 어패류는요, 혈당 지수가 40에서 50이니까 드셔도 됩니다. 혈당 지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쌀밥보다는 잡곡밥, 흰빵보다는 통밀빵을 드시는 것이 좋고요. 식이섬유가 많은 야채, 해조류를 드시고요. 주스보다는 생과일, 생야채의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감, 이제는 마칠 시간입니다. 먹는 것은 행복한 순간이기도 하면서 질병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술, 담배, 단음료, 단음식 등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조금 줄이시고 건강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당뇨병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100세 시대에 당뇨는 걸리지 말아야 할 질병인데요.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음식 관리, 충분한 수면 등을 통해서 꼭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37에 당뇨 생겼다가 40에 없어지고 그 이후 13년간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체중 관리,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먹는 음식이 나의 미래 건강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음식 관리 잘 하셔서 몸의 면역 기능도 향상시키시고 당뇨도 예방하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꼭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